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 출장을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한 곳이기도 해서 정말 오랜만에 와봤는데 시차 적응이 아직은 안 돼서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새로운 아이폰이 나왔는데 안 보여드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건 아이폰 14인데요. 이번에 메인 컬러인 블루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박스는 뭐 특별한 건 딱히 없고요. 한번 까볼게요. 열어보면 구성품은 설명서가 있고요. 애플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기도 역시 안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도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에서 타입C 포트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이건 내년에 적용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유럽에서 타입C로 통일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아이폰도 타입C로 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내년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폰 본체를 보면 기존 아이폰 13과 같이 듀얼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배열도 역시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3과 외관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노치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역시 동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번에 미국판 같은 경우에는 심카드 슬롯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옆면에는 원래 심카드를 꽂는 트레이가 있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판 모델에서는 물리 심카드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오직 eSIM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개통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최근에 국내 통신사들도 이제 eSIM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직구하시면 eSIM으로 개통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칩셋 같은 경우는 작년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GPU 코어가 5개인 칩셋이라서 아이폰 13 일반 라인업보다 좋은 칩셋이 들어가긴 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GPU 코어가 뭐 4개든 5개든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 차이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지 않은 건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A15 성능은 현재도 최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실망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A16이 안 들어간 건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카메라가 아이폰 13에서 개선이 되었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f2.2에서 f1.9로 낮아졌고요. 오토포커스도 지원을 합니다. 기존에도 뭐 촬영하는데 딱히 문제는 없었지만 오토포커스가 지원돼서 초점이 좀 더 정확해지고 더욱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후면에는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과 같은 12메가픽셀이 들어갔고요. 메인 카메라는 조리개 값이 f1.6에서 f1.5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센서 크기가 1.7 마이크로미터에서 1.9 마이크로미터 로 커져서 기존보다 49%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에 포토닉 엔진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인 카메라는 최대 2.5배 정도 저조도 사진이 향상되었다고 하고요. 초광각은 2배 향상된 사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조금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아이폰 13이 같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제법 좋아졌다는 느낌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액션 모드가 또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이 모드는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키면 크롭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4K까지는 촬영이 안 되고요. 2.8K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이폰 14는 12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기존보다 16만원이나 오른 건데 기존 아이폰 13과 이번 14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이번에 좀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블루 컬러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제 눈에는 프로 색상과는 또 다른 아주 매력있는 컬러로 보였습니다. 작년에 나온 시에라 블루 컬러를 유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인데 정말 색상 괜찮아요. 이번에 색상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블루 컬러 가시면 절대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볼 건데요. 기존의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박스가 블랙 컬러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딱히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번 프로 라인업은 가격이 기존보다 더 올랐는데요. 프로 맥스는 무려 26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무려 175만원부터 시작해요. 미국 가격 같은 경우는 동결인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간 거죠. 이건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구성품은 아까 아이폰 14과 동일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딥퍼플 컬러인데 이건 진한 보라 색상입니다. 빛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네요. 이번에 메인 색상인데 색 자체는 아주 예쁜 편이고요. 제가 컬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빛이 별로 없는 곳에서는 약간 검은색으로 보일 만큼 상당히 어두운 퍼플색입니다. 빛을 받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색이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호불호는 뭔가 갈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옆면을 보면 스테인리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미국에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물리심 카드를 넣는 트레이가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 모델에는 물리심 카드가 여전히 들어간다고 해요. 후면을 보면 트리플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렌즈의 크기가 커지고 카메라 섬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 13 프로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고요. 13 프로를 보면서 너무 카메라 섬이 큰 거 아닌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더 커져서 나왔네요. 지금 이게 프로 맥스여서 그렇지 솔직히 프로는 제품 사이즈가 맥스보다는 좀 작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프로라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메인 렌즈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쿼드 픽셀 센서라고 해서 4개의 픽셀이 모여서 하나의 픽셀이 되는 기술이 들어갔는데 이 기술로 인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진을 12메가픽셀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배 줌 모드도 지원하고요. 액션 모드도 지원을 하는데요. 카메라 품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13 프로도 워낙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건 확실한 성능 발전이 있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다이내믹 아일랜드겠죠. 이게 기존의 노치가 사라지고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펀치홀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이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 이 펀치홀을 UI의 일부처럼 아주 예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밝은 곳에서 보면 하나의 타원형이 아니라 2개의 펀치홀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태를 보면 마치 소문자 I처럼 뚫려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픽셀을 꺼트려서 하나의 타원형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면서 굉장히 특이했었는데요. 일단 음소거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 아일랜드에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애플 뮤직으로 음악을 재생하면 이렇게 또 뜨게 되고요. 백그라운드에서 2개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이 돼요. 펀치홀을 이렇게 활용할 줄 몰랐는데 이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이 없는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노치에 맞게 2대1 비율로 제작이 되는데요. 이번 14 프로 시리즈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가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면 뭔가 노치보다 조금 더 화면을 더 가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 라인업에는 새롭게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AOD가 엄청 새로운 기능은 아니죠. 기존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지원이 됐었고 애플 워치에서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 14 프로의 AOD는 기존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화면 전체가 어두워지는 방식입니다. 주사율이 1Hz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기존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이나 날짜 간단한 위젯 정도만 표시가 됐었죠. 이런 방식은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서 정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이 AOD 자체가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역시 애플이 뭔가 구현해내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OD 구동 방식도 조금 신기한데요. 원래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바로 꺼지게 되잖아요. 이제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집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도 며칠 사용해보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AOD 기능 자체가 폰을 새롭게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됐던 건 아무리 주사율이 낮다고 해도 배터리가 좀 빨리 소모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었어요. 옵션으로 들어가면 이 AOD 기능을 완전히 끌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배터리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랑 AOD 같은 기능은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새롭게 A16 칩셋도 들어갔는데요. 성능이 얼마큼 좋았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이것도 좀 사용을 해보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과 주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